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오늘은 일절법과 관련해서 스킬 창민이 아닌 여러분들의 이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셀프 브랜드 구축. 사람은 이제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아니면 조직 내에서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들을 셀프 브랜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에 화두가 되었던 두 가지 장면이 있으시죠. 첫 번째 장면 보면 김연경 선수, 두 번째 장면은 강백호 선수. 두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 떠오르시나요? 익히 인터넷에서 그만큼 논란이 됐으니까 첫 번째 이미지를 봤을 때는 무언가 좀 파이팅이 넘치고 해보자라는 그런 강렬한 열정이 느껴지는 반면, 두 번째 이미지는 글쎄 될 대로 되라 등등 이렇게 좀 성의 없는 열정이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가 남들한테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인정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제 셀프 브랜드와 관련해서 우선 브랜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셀프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랜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자나 판매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자신들의 경쟁자들의 것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 또는 상징물들의 결합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른 경쟁자들의 제품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뿐 아니라 요즘은 최근에 제품에 대한 신뢰, 충성도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제품의 실질적인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자사의 상품에 대한 브랜드 관리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브랜드란 원래 의원을 살펴보면은 유럽 시대의 낙농주들이 자신의 소에다가 자신의 것이란 것들을 표기를 하기 위해서 벌겋게 달군 쇠에다가 소에다가 낙인을 찍는 것, 이것들을 불태우다라는 의미, 이런 것들을 두 번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와서 브랜드란 의미가 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브랜드란 부분들을 셀프 브랜드라고 앞에 브랜드의 정의에서 가져온다면 셀프 브랜드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형 또는 전문적인 능력 또 이미지의 총체, 즉 다른 사람하고 나를 구별시켜주는 차별화된 역량 그리고 또 가치들의 총합, 이것들을 셀프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열심히 하고 자기의 실력이 있는 것 외에 자기 자신을 잘 알리는 브랜드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상품뿐 아니라 개인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자신의 브랜드를 조직 내에서 잘 갖고 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우리 조직 내에서 나는 얼마만큼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아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현재 나의 모습들을 잘 파악해야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개발할지 또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목표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간단한 네 가지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실력, 전형, 또 이런 다양한 것들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정도가 얼마나 되냐. 5점 만점에 아주 뛰어나다, 보통이다, 낮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상대하고 있는 고객들이 나의 업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있어서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내 업무 결과물에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내가 요구를 만족시키는 정도, 마찬가지 5점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지. 자, 세 번째 질문은 나 혼자의 실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나의 능력 또는 자질을 얼마나 잘 인정해주냐, 인정해주는 정도가 몇 점 정도 될 거냐. 마지막, 나의 재능 그리고 특성이 개발된 정도, 실제 실력과 관련된 부분들, 이것들 이 네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들을 한번 담아보십시오. 만약에 이 네 가지에 전부 다 여러분들 평균적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 탁월하다고 5점 이상 만점에 평가를 했더라면 여러분들은 아주 탁월한 그리고 브랜드 가치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연봉이 한 2배, 3배 이상, 몇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현재 잠재적인 요인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됐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네 가지 질문에서 다 평균 정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특별하게 차별화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지도 않는다, 평균 정도, 보통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뭔가 좀 자신의 브랜드를 다른 사람들이 알리고 또 사회적인 실력들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이 이게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냐라는 부분들, 제가 조금 예전 데이터이긴 한데요. 2018년도에 어떤 교육을 하면서 하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내야수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부분들 쭉 비교해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 회사, 구단의 내야수들의 연봉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NC 다이노스, 지금은 키움 히어로즈로 변경된, 그 당시에는 넥스젠 히어로즈란 이 세 개 구단의 내야수들의 연봉, 그러니까 약 한 구단에 한 내야수가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정도 수준인 한 9위에서 11, 2위 정도 들어가는 연봉, 선수들의 연봉을 보니까 약 한 3천에서 5천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아마 평균적인 수준이었겠죠. 근데 상위 1위에서 한 2위, 3위 뭐 이 정도 하는 선수들의 연봉은 평균적으로 얼마일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조사한 결과로는 보면 중간적인 보통적인 정도의 선수들이 약 한 3천에서 아까 5천 정도 연봉이라고 했는데,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3억에서 5억 정도였습니다. 자, 이게 결국 물론 실력 플러스해서 팬들한테서 인정받는 정도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해서 그 값을, 자신의 브랜드 값을 하는 것들이 그만큼 브랜드 효과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방금 보셨던 진단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균 정도 수준이라면 뭔가 여러분들이 현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 그리고 역량을 바탕으로 뭔가 좀 타인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셀프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차별화되느냐, 또 내 실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뛰어나냐라는 부분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얼마나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별화시킬 거냐, 또 역량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만들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뭐 두 가지 다 뛰어나지 못하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조직에서 퇴출될 사람들이 같고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기만 하고 실력도 없는데 차별화되기만 한다면 이건 또 빈깡통일 것 같습니다. 또 역량은 뛰어난데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못하면, 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것 또한 스스로만 뛰어난 독불장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의 능력들을 잘 알리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자신의 능력들을 키우는 부분들도 필요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셀프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장래에 여러분들이 내가 조직내에서 아니면은 앞으로 장기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들, 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일 겁니다. 또한 그리고 이러한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앞으로 나의 실력들을 개발할까에 대한 경력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 필요하고요. 실제 그리고 또 그러한 역량들을 개발하는 노력들을 일상적으로 늘 꾸준히 하는 활동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능력이나 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것들이 오늘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한때 그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김미찬 교수 그리고 런네 마보안 교수가 한참 유행시켰던 경영 전략에 나오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전략 안에 나오는 툴입니다. 전략 캔버스, 스트래티지 캔버스라고 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쟁사와 비교해서 경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컴peting 팩터란 부분들을 추출해서 그것들을 경쟁사보다도 좀 더 강하게 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마지막에 있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요소,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한 요인들을 찾아서 이러한 곡선들을 그려서 그러한 모습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전략 캔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전략 캔버스라는 방법을 나의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러한 앞에 전략 캔버스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모습과 관련된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이라는 부분들을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성,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지 팩터들을 한번 뽑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학 능력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 능력일 수도 있고 리더십 스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팩터들을 뽑아내서 그럼 그 롤모델하고 비교해서 나의 현재 수준은 어떠한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롤모델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나의 그 중에서 개발해야 될 현재 나의 수준에서 개발해야 될 역량들이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한 반드시 롤모델만 따라야 되는 것들은 있죠. 롤모델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롤모델과 비교해서 좀 차별화되는 나의 요소들은 뭘까라는 부분들 이런 팩터들을 찾아서 개발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특히나 각자의 개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만의 장점,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찾아서 개발시키고 등등 한다면 여러분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유재석 씨가 한참 어느 정도 이제 방송에 떠서 방송을 이제 활발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유재석 씨를 맡았던 매니저가 했던 이야기가 야 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카리스마가 없어. 좀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재석 씨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게 모습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치 않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 매니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장점들을 잘 개발시켜서 현재 국내 최고의 MC라는 자리를 깨어찰 수 있었다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팩터를 잘 찾아서 개발하시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미지,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